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투도 39회차 6월금이 포함이 됐습니다. 한 당첨금은 한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1등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픽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최종픽에는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추석은 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 주 주말에 또 뭐 대박 회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이 많이 몰리는 회차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구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일단 1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강주 대 5위 대구 FC의 경기고요. 일단 정배는 대구가 받았어요. 근데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대구가 좀 우세한데 일단 투표율도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대구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와 원정에서 모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면 3승 5무 3패로 5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태욱 선수는 아마도 출전을 할 것 같고 대한 선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체로라도 출전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에드가는 뭐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나오더라도 또 교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홍준호 그리고 펠리페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윌리안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홈에서 2승 3무 5패로 홈에서의 성적이 더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고 이 광주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광주는 역습을 노리는 팀이죠. 근데 이제 홈팀 광주가 원정을 갔었을 때 상대팀이 홈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나왔을 때 광주가 역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상태가 이제 강원과 비슷하게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초안과 동일하게 광주의 패를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역습에서의 속도가 빠르긴 빠른데 뭐 대구도 물론 대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에드가도 출전을 할지 못할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대체 자원이 없죠. 이것을 조금 대체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가 물론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광주 역시 뭐 홍준호 수비적으로 지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인데 아슐마토프와 더불어서 근데 이 홍준호가 빠졌다는 점 그리고 펠리페가 전방에서 없고 윌리안 역시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마르코 엄원상 김주공 네,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죠. 기존에 있었던 뭐 윌리안 그리고 뭐 펠리페 엄원상에 비해서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광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대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징야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구가 세징야의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좀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유리한 경기처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구가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3연속 무승부까지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기부여가 있긴 있습니다.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긴 하겠지만 지금 대구와의 승점 차가 7점 차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들 그 결장자들도 좀 많기 때문에 좀 이 경기는 비슷한 스타일의 두 팀을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는 조금 더 대구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불안하시다면 저는 광주의 승보다는 뭐 승패로 나눠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구의 지금 전방에서의 지금 무게감도 대구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2위 전북 대 3위 포항의 경기고요. 전북은 일단 한교원과 이용이 지난 경기 결장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아마도 이번 경기도 출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 성적을 보면 9승 1무 1패입니다. 홈에서 1무와 1패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전승을 했었던 전북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확정이 됐고 최용준 선수가 임대 규정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민강 선수는 퇴장으로 이번 경기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포항도 원정에서의 성적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전북이 홈에서 워낙에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일단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도 그렇고 배당 쪽으로도 일단 전북 쪽을 조금 가리키고 있는데 배당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된 만큼 이번 경기는 투표율도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지금 경기력만 본다면 사실 포항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조금 지배적이긴 합니다. 팔로세비치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최영준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과 전민강 선수가 없는 이 우측에서의 풀백 5번석 선수가 대체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꾸역승 경기력이 좀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승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 자체는 지금의 전북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강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 전적도 좀 너무나도 우세하기 때문에 포항이 이길 것 같은 경기이긴 한데 저는 이 경기 좀 투폴로 가져간다면 승패 쪽도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성에서의 전북 그리고 전북은 모라이스 감독이 어찌 됐든 간에 경기력이 어떻든 간에 강팀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이 이렇게 크로스 상황에서 조금 약한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전북이 센터피스 한 방이나 아니면 크로스 한 방으로 좀 구스타보가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전북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9위 첼시 대 6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일단 첼시면 리그컵이 있었는데 한 1.2군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요. 플리식과 지혜우 선수가 일단은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부상자가 일단 많은 편이고 연승이 끊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 역시 좀 많이 몰린 경기입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 첼시가 좀 많이 우세하고요. 저는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내렸을 때 이런 베르너 선수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득점을 하지 못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분명히 역습을 노릴 텐데 그 역습 한 방에 첼시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첼시가 이런 벤치렐 선수나 지금 부상자 선수들에서 좀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고 베르노가 지난 경기 그 리그컵이지만 득점을 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지루 선수가 조금 선발로 나온다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조금 크로스 상황에서 좀 좋지 않을까. 제임스가 그래도 크로스 한 방은 조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린다면 첼시가 이 경기 어떻게든 좀 힘겹게라도 저는 조금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성에서도 첼시가 우세하고 여러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픽을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경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첼시가 2경기 연속 좀 리그에서 배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첼시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3위 에버튼 대 12위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에버튼 일단 리그컵에서 거의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홀게이트 선수가 부상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그컵에서는 수비 선수들만 주전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조금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일단 비스마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자한바크시 선수가 부상이고 일단 경기력은 최근에 브라이튼이 그래도 2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는 홈팀이 계속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에서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봐서 단통 패 쪽으로 봤었는데 그런 상대 전적 때문에 승패 쪽으로 나눠졌고요. 제가 이 경기를 이변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중원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에버튼은 굉장히 또 좋죠. 뭐 고메즈나 뭐 두쿠레나 뭐 알랑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선수진들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뭐 동기부여적이나 아니면 경기력적으로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들도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꾸역승을 하고 있는,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나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에버튼의 이 상승세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이 이런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 브라이튼이 역습에서의 램프티나 아니면 코널리의 한 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 에버튼이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 자체는 브라이튼이 그래도 주중에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브라이튼의 강한 압박에 에버튼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브라이튼은 한 골만 터지면 조금 잘 선제골만 넣으면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에버튼 상대로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도 포함을 해서 승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이면 저는 그래도 에버튼의 패 쪽으로 제 생각과 일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7위 리즈 대 13위 맨시티의 경기고요. 리즈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에서 거의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뭐 아게로, 베르나르도, 긴두안, 제수스 선수가 부상이고 디아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센터백에서 불안했던 부분들을 디아스를 영입을 했는데 바로 경기에 출전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즈가 이 전술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배당적으로는 맨시티가 굉장히 낮게 받았는데 투표율은 배당에 비해서는 그렇게 몰리진 않았죠. 저는 이 경기가 이제 투표율은 한 70%는 넘을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리즈가 최근에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즈가 수비적으로 나오고 조금 역습을 맨시티는 역습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역습을 노린다면 지금 맨시티가 제수스나 아구에로 선수가 없이 좀 득점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리즈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보단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조금 압박을 강하게 하고 좀 뒷공간을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면 리즈가 수비적으로 뒷공간이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맨시티의 뭐 결론적으로는 또 스털링이 톱으로 나오겠죠. 스털링이 톱으로 나온다면 데브라이너의 하프스페이스에서의 그런 공격이나 아니면 스털링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역습을 조금 노린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맨시티가 그래도 2연패는 없을 것 같고, 불안하시다면 무승부까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즈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0위 뉴캐슬 대 18위 벌리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일단 리그컵에서 1.5군 정도로 나왔었고 두브라브카 키퍼 그리고 롱스테프가 부상입니다. 벌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리그컵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1.5군으로 나왔었고요. 로드리게스와 제코크가 부상인데 일단은 반스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뉴캐슬은 좀 워낙에 좀 들쑥날쑥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벌리가 어쨌든 또 크로스 공격이나 로드리게스 없이는 또 그렇게 노릴 텐데, 세트피스나. 근데 뉴캐슬이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진의 주력이 느려서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이 있는데, 일단 그런 크로스 커팅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높이 오는 제공권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좀 단단한 팀이기 때문에 벌리 상대로는 그래도 뉴캐슬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캐슬의 역습이라면 벌리가 역습에 좀 약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뉴캐슬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뉴캐슬이 제 생각에는 조금 라인을 토트넘전과의 경기처럼 내릴 것 같진 않아요. 상대가 벌레고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는 벌리기 때문에 좀 라인을 올리고 좀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승무면은 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차라리 좀 벌리의 승 쪽도 약간 보여서 차라리 지우거나 아니면 단통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 좀 지우기에는 다른 경기에 지울 경기가 있어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으로 본다면 뉴캐슬의 승보다는 이 경기에서는 좀 뉴캐슬이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단통 무승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강원FC 대 성남FC의 경기고요. 일단은 강원의 홈구장의 그라운드 상태가 지금은 복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그 홈구장에서의 좋지 않은 구장 상태는 강원이 빌드업 축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좋지 않다 보니까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강원은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고무열이 지난 경기 부상으로 좀 교체 아웃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기사나 확인된 바가 없어서 출전을 할지 못할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남은 일단 연재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홈보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 초안에는 이 경기는 좀 강원이 그래도 이영재가 지금 교체로 나와서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현식 선수도 그래도 조금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강원 사이드로 성남의 지금 페이스를 본다면 연재훈 없이는 좀 강원 사이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경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이 홈에서 4연패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 경기는 좀 강원이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 경기 좀 위험한 경기인 것 같아요. 강원의 홈구장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강원이 빌드업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할 것 같고 성남이 지금 연재훈이 빠졌기 때문에 강원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인데 배당적으로나 투표율적으로나 지금 생각보다는 좀 배당이 높고 그리고 투표율 역시 좀 낮은 투표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에 배신당했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강원 경기를 조금 지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이 이 경기에서 좀 연재훈 없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도 강원이 그런 연재훈 없는 부분을 좀 노려서 선제골을 넣는다면 강원이 좀 손쉽게 이길 것 같은 경기긴 한데 강원은 어쨌든 그 전방에서 선수들을 봤었을 때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크게는 없죠. 그래서 강원은 또 패스 플레이를 또 해 나갈 텐데 그렇게 패스 플레이를 했었을 때 성남이 잘 지켜내고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강원의 뒷공간을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상호를 활용을 해서 김현성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강원의 빌드업 과정들이 구장 상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성남의 압박에 고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서울 대 부산의 경기고요. 서울은 일단 김남춘 선수가 일단 부상으로 지난 경기 교체 아웃이 됐긴 했는데 아직까지 김남춘도 뭐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부산 역시 호물로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 호물로 역시 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서울과 부산 둘 다 감독이 사퇴를 했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 대행이 사퇴를 했고요. 부산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배당은 좀 높아요. 오히려 강원 경기보다 더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부산이 지금 최근에 폼이 좋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강등 버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산이 굉장히 좀 간절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무승부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산의 승을 보지는 않는 건 서울이 지금 수비적으로는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런 김문환이나 이동준 선수를 활용해서 서울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부산의 결정력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서울의 수비진 정도면 부산 공격쯤은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서울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역시 공격진에서 사실 한승규 말고는 기대되는 선수가 없어서 서울 역시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 경기이긴 해요. 일단 좀 고민을 하다가 이 경기 좀 지울까, 투픽으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그래도 지금 좀 서울의 모습을 봤었을 때 최근에 좋지는 않지만 부산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서울 사이드, 서울 승무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11위 인천 대 9위 수원의 경기고요. 인천은 2승 3무 6패로 홈에서 좋지 않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승 3무 5패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만 본다면 두 팀 다 좋은 상황이긴 하죠. 인천은 울산과의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쉽게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경기도 이제 성남 상대로 물론 연주현 선수가 전반 초반에 퇴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모습들도 있었고, 전체적인 모습들 자체가 두 팀 다 조금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두 팀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저는 지금 최근 흐름은 그래도 수원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천은 일단 승리 수당이 또 강하게 또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지금 수원도 헨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원에서의 한석종과 고승범의 이런 조합을 본다면 인천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김민호 선수가 풀백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시즌에.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초반에는 조금 팀과 같이 부진했었는데 한두 달 전부터는 지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김민호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조금 수원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인천이 지금 강등 버프가 또 발휘가 되면, 승리 수당이 또 발휘가 되면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고사가 아마도 국대 차출이 되기 전에 마지막 경기일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불꽃을 다 태우지 않을까. 그리고 아길라르 선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아길라르와 무구사의 조합이 또 살아나지 않을까. 김도혁 선수도 굉장히 좋아서 이 경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고,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여서 지우고 싶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여서 이 경기 단통으로 간다면 조금 무승부지 않을까. 수원 역시 물론 승리를 해서 좀 강등권과 조금 벗어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인천 상대로 일단 무승부만 해도 조금 승점을 같이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단통 무승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WBA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고요. 일단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깁스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상대 전적만 본다면 4승 1패죠. 4승 1패여서 좀 이 경기는 좀 사우스햄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배당을 이렇게 경기력만 봤었을 때에는 배당을 이렇게 좀 낮게 받을 배당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사우스햄튼이 지금 1.7로 배당으로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죠. 일단 제 생각도 어차피 사우스햄튼을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사우스햄튼이 지금 최근에 워낙에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웨스트 브로미치가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고 압박에 고전하고 빌드업에서 실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이런
압박에 좀 패스 미스를 한다거나 뭐 실수를 해서 뭐 잉스나 제네포가 한 골 넣고 또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치고받고 싸울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나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아스날만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마르티넬리와 무스타피가 부상이고요. 일단 연승이 끊긴 아스날이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무득점 3연패입니다. 3경기 동안 리그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지금 득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셰필드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좀 굉장히 많이 좀 무너졌다라는 그런 모습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이건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선수가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었을 땐 이건 선수가 징계 명단에는 없었는데, 일단은 이건 선수가 나올 수 있으면 좀 수비적으로 안정감은 조금 더 더해질 것 같고, 아스날은 분명히 또 전방에서의 이런 공격진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역습 형태가 좋긴 하지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너무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셰필드가 압박을 조금 강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스날이 조금 후방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아스날의 이런 뒷공간을 셰필드의 역습으로 또는 크로스 공격으로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셰필드의 경기력이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로스 상황도 굉장히 많았었고 좀 경기를 좀 밀어붙였는데 득점이 나오지 않았었던 모습이었었는데, 득점 하나만 터지면 리그 무득점만 깨내면 셰필드는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팀 사기도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와 의견이 다르시다면 이 경기 말고 뭐 울버햄튼 경기나 뭐 맨유 경기나 이런 쪽을 이변을 보시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좀 이변을 보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풀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일단 카스토로가 부상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이 있고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는 동일하게 울버햄튼의 승을 보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무승부도 바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일단 카스토로가 없는 부분, 그리고 포덴세가 뭐 일단 지난 경기에서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해 보여서 포덴세가 나오고 우측에는 도어티의 이런 공백을 세메드가 대체를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으로 보고 있고요. 풀럼이 뭐 압박적이나 뭐 크로스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주 공격인데, 그 크로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테테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주면서 크로스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테테가 부상이에요. 자, 일단 뭐 테테가 부상이라면 저는 이 테테 부상 소식 듣고 저는 바로 마음 정했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테가 없다면 그런 공격에서의 키 하나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풀럼이 고전할 것 같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울버햄튼이 그래도 풀럼 정도는 잡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14위 맨유 대 8위 토트넘의 경기고요. 맨유는 리그컵에서 한 1.5군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뭐 주전 선수들이 일부가 빠졌었고 1.5군 정도로 일단은 뭐 교체 선수 뭐 이런 거 빼고 선발 명단만 봤을 때는 한 1.5군 정도였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흥민이 햄스트링, 그리고 베일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 손흥민은 경미하다라고 해서 이번 경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출전은 조금 무리는 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아마 다음 주 경기에 좀 투입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리그컵에서는 1.5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일단 선발 명단을 봤었을 때는 어쨌든 케인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졌고, 뭐 호이비에르도 빠졌고, 윙크스도 빠졌고, 결국에는 교체 명단이었던 뭐 라멜라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죠. 베르바인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고, 루카스 모우라도 빠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은 로테이션을 한 1.5군 정도로 약간 교체 명단 선수들 위주로 좀 투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토트넘은 또 유로파 경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정적으로 너무나도 빡빡한 상황이고, 비니시우스 선수를 일단 임대로 영입을 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나오면 좀 토트넘에 있어서 케인의 백업이 없었는데 케인의 백업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무린유 감독이 레길론처럼 바로 투입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레길론처럼 조금 지켜보다가 천천히 좀 리그컵 부터 해서 투입을 시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케인의 주전 선수보다는 케인의 백업 자원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최근에 맨유가 토트넘 상대로는 패배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뭐 컵 경기 포함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일단 홈에서 맨유가 좀 토트넘 상대로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맨유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이 경기는 좀 토트넘이 답답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이 빠지면 일단 케인이 내려와서 이렇게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조금은 침투하는 선수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베르바인 선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손흥민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손흥민이 이 맨유를 공략하기에는 더 좋은 선수다라고 봐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흥민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상성적으로 일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맨유 사이드로 보는 경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맨유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맨유가 승리하는 것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초안과 동일합니다.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 맨유가 낮은 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의외로 맨유가 좀 몰려져 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전과의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 투표율, 상대가 토트넘인데도 이 정도 투표율이면 좀 많이 몰린 경기죠. 뭐 어쨌든 지금의 제 생각은 일단 손흥민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좀 맨유 사이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레길론 선수가 리그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무색무취해 데이비스보다는 레길론이 선발로 나온다면 좌측에 레길론과 우측에 도어티를 하면 맨유를 잘 공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팀 다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 특히나 토트넘은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더욱더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리그컵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일단 부상이고 바클리 선수를 임대를 했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팁, 그리고 알칸타라, 체인벌린 선수가 부상입니다. 리그컵이 있고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좀 애매한 게 일단 경기력만 보면 리버풀인데 배트맨에서 일단 이 경기를 포함을 시키고 레스터와 웨스트햄 경기를 뺐습니다. 저는 웨스트햄과 레스터 경기가 뭐 화요일 경기인 줄 알고 그래서 뺐나라고 일정을 살펴보니까 거의 같은 날에 하더라고요. 같은 날에 하는데 그런 레스터 경기를 뺐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레스터 경기보다는 이 경기를 조금 더 이변으로 배트맨에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일하게 제 생각과 동일하게 리버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아스톤 빌라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와킨스 선수나 뭐 그릴리시, 트레즈게 뭐 좋은 선수들이 이제 공격진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 뭐 루이즈나 맥긴 좀 괜찮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상대가 리버풀이어서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팀이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리버풀이 좀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저는 이 경기 80% 넘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80%까지는 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배팅을 마쳤고요. 총 36,000원을 배팅을 했습니다. 1번 경기는 광주의 패배로 봤고요. 2번 경기는 전북의 승, 3번은 첼시의 승, 4번은 에버튼의 승패, 5번은 리즈의 패, 6번은 뉴캐슬의 무승부, 7번은 강원의 승무패, 8번은 서울의 승무, 9번은 인천의 무승부, 10번은 소튼의 승리, 11번은 아스날의 승무패, 12번은 울버햄튼의 승, 13번은 맨유의 무승부, 14번은 아스톤빌라의 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토요일 프로토 영상과 그리고 독시픽 그리고 풀벳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